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김포시와 인천시는 경유 노선을 두고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고 각자의 용역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대광위가 중재를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났습니다. 김포시에 필요한 5호선 연장 과연 어떻게 진행돼야 할지 오늘 김주영 김포갑 국회의원 모시고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최근에 지금 5호선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일단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 네. 이런 그 개정 법안을 갖다가 네. 발의를 하셨어요. 네. 일단 이 배경을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포는 이미 인구 50만인 대도시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투입된 지하철이 하나도 없죠. 서울 직결되는 지하철 노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김포 이 골드라인은 잦은 사고 또 밀집도 혼잡도가 너무 높아서 285%까지 혼잡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전사고에 지금 우려도 큽니다. 그리고 이 출퇴근 대책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도시만 지을 것이 아니라 교통 대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지난해에 김포 제2 한강 신도시 이제 컴팩트 시티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이제 교통 계획, 그러니까 지금 5호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GTX 얘기도 있었지만 시기를 이제 맞춰서 준비를 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뭐 그래서일까요?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고요? 예, 국토위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지금 5호선 연장 노선 최근에 사실 이제 김포시와 인천시의 합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만은 이 노선 갈등이 가장 걱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국자 노선이라고 하는 지금 대광위에서 언급했던 검토 사안도 있었고 또 이게 뭐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는 또 김포시에서 뭐 직선화 주장에 대한 또 주민 여론까지 생겼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김포 시민들은 직선하자. 지금 컴팩트 시티가 조성이 되면은 충분히 경제성이 나올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천 서구 검단의 주민들은 이 검단 쪽으로 여러 개의 역사들이 생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혼재돼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뭐 과거와 달라진 상황은 김포 제2 한강 신도시 계획이 과거에는 없다가 지금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경제성, 현실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걸 좀 따져보고 좀 고민과 갈등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할 때 지자체 간 합의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5호선은 추진한다는 그런 연장에 관해서 그 추가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 간 합의 그리고 경제성을 높이는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까지 가려면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서로 각자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21년도부터 대강위에 그리고 김포시에 이렇게 대강위가 좀 주재를 해서 인천시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 김포시가 같이 용역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생각이기도 했었고요. 저도 이거를 지자체에 그냥 용역을 따로 맡겨 놓으면은 뻔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대강위가 저는 그런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문을 했었고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용역을 공동 발주하는 것으로 했다가 비용은 사실 이제 김포시에서 먼저
되고 나중에 이제 인천 서구에서 납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구두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용역이 또 인천시에서 낸다고 하니까 이제 갈등들이 좀 더 커지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노선을 계획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성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 경제성 때문에 사실 좀 구부러진 노선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네, 이 직선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이유가 네. 예, 좀 예. 이렇게 지역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나요? 어떤 시각에서들 보고 계신 거예요?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 작년 11월 11일 날 김포시장과 강서구청장, 서울시장이 예.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때 이제 건폐장과 차량 기지를 김포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협약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한강이 신도시 컴팩트 시티가 발표가 되니까 이제 경제성도 나올 것이고 우리가 그런 기피 시설들에 대해서 예.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되니까는 당연히 직선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들이 예.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좀 잠깐 되돌아보면 뭐 대광이 정부도 그렇고 네. 지금 인천시와 김포시가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네, 사실 네. 조건부로 그 네. 철도망 그 추가 검토 사업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는 인천시에서 합의할 수 없는 곤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4차 철도망 계획에 그렇게 추가 사업으로 반영되게 된 게 지자체 간 합의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상 뭐 쉽지 않은 주장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네요. 뭐 어쨌거나 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그렇게 직선화가 됐을 경우에 우리 이제 김포시가 네. 부담해야 될 재정 예. 여건들도 이제 예.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포시하고 인천시하고 지금 합의를 좀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광위가 중재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고 회의 자리도 있었고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성과는 아직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네. 좀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합의점을 이제 도출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또 배경이 지금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 네. 어떻게 논의가 오가는 상황입니까?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예. 이렇게 당장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자리는 아니었고 이제 대강위에서 중재를 하겠다고 예. 해서 회의를 하게 된 거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 김포시에서 용역하는 것도 이제 예.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인천시에서 용역이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불발에 거쳤는데 다시 수의 계약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양쪽에 시장이나 예. 구청장이 있으니까 서로 보고들을 하고 이거는 서로 합의를 해야 된다. 대강에서 그렇게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강에서 예. 중재를 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자체 간 어떤 합의가 된다면은 한번 시민들 앞에 세리머니도 한번 하고 할 예. 계획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일단 뭐 긍정적인 기대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주민들의 지역별 표정을 보면 또 쉽지 않아 보일 것 예,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근데 대광위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접한 바로는 이제 직권 중재한 가능성도 있다 이런 네, 표현들도 안팎에서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용역 결과가 달라요. 주민들도 갈라져 있어요. 예. 그러면 대광위가 직권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건 지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기존에 정부가 그 제2 한강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네. 예측했던 계획들이거든요. 네, 네. 예, 그렇게 의원님도 예측하세요? 2018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예. 수행했던 부분들을 예.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예. 컴팩트 시티 발표 때 교통대책으로 나왔던 검단 한 군데 들러서 가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예. 지자체별 지금 용역 진행 상황, 뭐 시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김포시 용역은 예. 2021년 11월부터 올해 예. 2월까지 사실은 용역 곧 기간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용역이 거의 이제 끝날 예. 단계입니다. 다만 이제 그 컴팩트 시티가 예. 추가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하는 그런 작업들이 수반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인천시가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죠. 예, 그렇죠. 인천시는 3월부터 9월까지 예. 6개월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라면 발표는 좀 미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어쨌든 김포의 용역 결과가 좀 임박해서 좀 기다리는 시선들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건폐장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강서구 지금 김포시가 서울시와 강서구와 지난해에 이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폐장 업체들을 이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같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네. 사실 5호선 연장이 먼저인데 네. 이제 건폐장 이전 얘기를 좀 먼저 하는 듯한 뭐 걱정하는 시선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예. 김포 시민들은 우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차량 기지도 받는데 네. 건폐장까지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을 예. 김포 시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강서구청장과 그다음에 건폐장 업체들 간에 예. 다시 또 이제 이전에 관한 협약 뭐 이런 부분들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봤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강서구의 생각이죠. 이거는 지자체 간 사실 합의 내에서 합의 범위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건폐장 업체들과 합의가 된다고 예. 한들 이게 강서구 내에서 이전한다 그러면은 예. 과거 서울시 용역에 그 강서구의 일정 그 구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그 내용도 있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 내에서 이전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 건폐물 처리업자들하고 예. 강서구청장하고 합의를 해서 바로 하면 되겠지만은 이거는 타 지자체와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죠. 예. 지금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제 과거 저희가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건폐장 이전을 거부하는 그런 네, 입장을 네. 많이 보여왔는데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건폐장 이전이 주가 아니었었는데 예. 건폐장 이전이 마치 주된 이 예. 요인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서 서로들 갈등들이 계속 커졌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교통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포의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그 건폐장 이전이 예. 합의문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그 진전이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생각은 여전히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차량 기지도 오는데 건폐장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냐 예. 이런 그 불만의 시선들도 또 시각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을 이제 무조건 반대할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지금 상황은 예.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그 건폐장이 뭐 시장도 예. 그런 그 인터뷰를 했던데 이 건폐장 이전까지는 아직 차량 기지와 같이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시간이 예. 좀 있습니다. 그 과정에 건폐장 업체들이 이제 보상을 받고 뭐 폐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이제 그 건폐장이 어느 위치로 가느냐. 건폐장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자기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이제 본인들이 예. 원하는 위치로 미리 뭐 부지를 확보했다면은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이 5호선 연장에 조금 더 진전된 그런 걸음을 내딛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들, 그러니까 지금 김포시와 인천시의 5호선 관련 합의를 빨리 기다리는 시각에서의 시민들은 지금 대광희의 중재가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이런 시각도 있을 거예요. 네, 예, 만일에 지금 그렇다면 지금 대광희가 중재에 나서서 뭐 노선 합의에 좀 속도가 붙는다면 네. 좀 뚜렷한 윤곽들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을 좀 어느 정도로 예측하면 될까요? 예, 저는 뭐 그 부분은 올해 안으로 예. 가급적이면 상반기 안에 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그 광역 교통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지자체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 대도시 광역망 교통위원회가 설립이 된 거거든요. 지자체 간 갈등도 그 해소하는 부분이 대강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1년 그 4차 철도망 계획 발표 이후부터 예. 대강위원장 보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지자체 간에 맡겨놓으면은 갈등들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정말 대강위가 중립적으로 해서 양 지자체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중재안을 만들고 그렇게 중재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최근까지도 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강위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할 그런 의지가 있다고 표현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천 2호선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인천 2호선이 이제 걸포 북변역을 경유해서 뭐 고양시로 가는 이런 네.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기획재정부 차관과 좀 면담을 가지셨죠? 네, 좀 네. 속도를 요구하신 자리겠죠? 예, 좀 그렇습니다. 들려주시죠. 예, 네. 기재부 차관뿐만 아니라 예.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국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께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작년 12월에 국가 재정심의위원회 거기에 예.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이 건설비 문제, 그다음에 예. 운영비 문제 이 부분이 지자체 간 합의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시와 경기도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네. 합의가 돼서 기획재정부로 통보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경기 서북부에 GTX D 문제, 네. 그다음에 인천 2호선 문제, 이제 5호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서북부권에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지역 편중에 대한 부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포와 금단 또 그 컴팩트 시티까지 합치면은 80만 원 훌쩍 넘는 그런 인구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예. 인천 2호선이 예타에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또 경제성 문제가 예.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인천에서부터 김포를 거쳐서 고양까지 가는 데는 경제성 문제는 충분할 것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이 부분이 예타 심사에 들어가고 예타를 통과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네. 한 3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지금 김포의 교통 문제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저는 김포의 명소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라마리나라든지 또 계양천 벚꽃길 조성이라든지 라베니체 야간 경관 조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쉴 장소를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더 나은 김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주영 국회의원과 함께한 이슈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